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종로노인복지관이 추석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과 선물을 사드리는 따뜻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창원 경상대학교 병원에 법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진불선언과 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이 힘을 모은 결과입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멸종위기종인 양비둘기와 사찰의 공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해인사 8만 대장경의 건축학적 가치를 조명하는 외국의 유명 사진작가의 작품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불교 문화를 짚어보는 BBS 뉴스의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중국 내 티베트 문화와 1600년 양국 불교 교류를 조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가 눈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주위의 홀몸 어르신들은 명절을 더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야 하는데요. 불교계 복지관이 생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초청해 서울의 전통시장에서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가위 연휴를 앞둔 서울의 전통시장.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 속에 어르신들도 분주히 움직입니다. 불교계 복지시설인 서울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어르신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 대형 마트에 밀려 위축된 시장 골목이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네, 생각지도 않았다가 너무 이렇게 크게 베풀어 주셔서 아주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나 어제 저녁에도 잠 잘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여기 나오려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거를 사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려고 나왔습니다. 두 손 가득 음식 재료와 선물 꾸러미를 든 어르신들의 마음은 벌써 추석 명절 앞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놀 거, 제사 지낼 거, 조기 4마리 사고 전 부치려고 가스 쓰는 거 하나 사고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북적이는 분위기에 상인들 얼굴에도 모처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3마리 얼마지? 21,000원. 21,000원? 예. 그러면 언니 맛있게 드세요. 예. 전통시장을 살리려는 기업들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종로지사는 이렇게 종로노인 종합복지관 이용 어르신 100명에게 온누리 5만 원 상품권을 후원해 평소 갖고 싶었던 물품들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종로지사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26개 사업을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또 따뜻한 겨울나기, 여름나기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요. 종로지사가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015년부터 명절을 앞두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좀 운동도 하면서 나들이도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우리가 전통시장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은 아무래도 사회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께서 조금 많이 이렇게 우울해하실 텐데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좀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이 마련한 전통시장 나들이는 명절이 더욱 쓸쓸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자비를 전하고 우리의 전통 명절과 나눔의 의미도 되새겨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지역의 사찰과 포교사단이 힘을 모아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마음의 쉼터인 병원 내 법당을 개원했습니다. 창원 경상대병원 법당이 문을 연 건데요.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전합니다. 창원 경상대병원 개원 3년 6개월여 만에 병원 내 법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타 종교 시설이 들어와 있는 가운데 법당 개원은 지역 불교계 주요 현안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1병원 본관 4층에서 열린 개원식에는 조계종 포교원과 창원시 불교연합회 스님들, 병원 관계자, 지역 정관계 인사 등 400여 명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누군가 누구에게 부처님 말씀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포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오늘 이 법당 개원도 그러한 의미로서 굉장히 크게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간센보살을 모신 창원 경상대병원 법당은 병원 본관 지하 2층에 마련됐습니다. 지도법사는 창원 진불선언 주지 무화 스님이 맡았습니다. 특히 진불선언과 함께 경남 포교사단이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한 상담과 기도, 신행생활을 도울 예정입니다. 사부대중의 뜻을 가슴에 담아 환자와 보호자, 또 병원 관계 직원분들, 또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 이 분들이 모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늘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병원 내 법당 운영을 위해 지역 불교계에서도 적극적인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당을 개원하고 그 법당에서 불심으로써 그들의 삶에 개입하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고 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법당을 개원했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간 아주 이상적인 부분이 보시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날 개원식은 법당 내 간센보살 점안식에 이어 경가보고, 개원사, 치사와 축사, 진불선언 합창단의 음성공양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윤록입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어린이와 청소년, 군 장병들이 불교 퀴즈 대결을 펼치고 다양한 즐길거리도 함께하는 나란다 축제가 내일 개막됩니다. 조계종 포교원과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하는 제11회 나란다 축제는 내일 서울 동국대 서울 캠퍼스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군 장병과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단체 퀴즈 대항전 나란다 장학 퀴즈는 내일 오후 1시 동국대 중강당에서 열려 불교 교리와 시사, 상식 등의 문제를 풀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동국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보순례에 동참했습니다. 동국대는 사범대 학림관 앞에 조성된 동문 고 최혜정 교사 추모비에서 묵념과 헌화를 한 뒤 충남 서산시로 이동해 인천에서 팽목항까지 800km 도보순례 중인 4.16 청년희망순례단을 방문했습니다. 윤재웅 사범대 학장은 최동문의 희생과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공유하고 이를 기억하는 분들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지리산 화엄사에서 서식하다 자취를 감춘 멸종위기종인 양비둘기가 10여 년 만에 사찰로 돌아와 둥지를 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찰과 양비둘기의 공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년 고찰 지리산 화엄사, 각황전 처마 밑에서 비둘기들이 날개짓을 하며 한가로운 오후를 즐깁니다. 법당 지붕 위에서 아장아장 걸어 다니기도 하고 목이 마르면 음수대로 내려와 목을 축입니다.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집 비둘기와 흡사하지만 꼬리에 선명한 흰색띠가 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에서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된 토종 텃새 양비둘기입니다. 이 양비둘기가 국내에서는 이제 육지에서는 마지막 서식지가 화엄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좀 많이 홍보하고 싶고 보존 활동에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명 낭비둘기, 굴비둘기 등으로 불리는 양비둘기는 그 이름 탓에 외래종으로 인식돼 왔습니다. 10여 년 만에 화엄사로 다시 찾아온 양비둘기의 개체수가 늘면서 법당 주변에 쌓이는 깃털과 배설물은 사찰의 고민입니다. 여기서 살 수 있는 둥지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화엄사하고 전원사가. 그래서 어쨌든 이 배설물 때문에 볼짓거리나 이 문화재가 훼손이 되고. 양비둘기의 배설물은 강한 산성 성분으로 문화재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안료의 채색 부분이 이 산성 물질로 인해 가지고 변질이 되고, 그다음에 목재 같은 것도 부식이 되고, 조리에 의해서 석조 문화재가 부식되고 있다는 것은 유럽에서도 엄청난 그런 이슈로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낭비둘기가 좀 와서 어떤 이제 배설물을 또 이제 배설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제 그 건물 안에 어떤 지붕이나 아니면 밑에 처마 이런 쪽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거로 인해서 어떤 단청이 아까 이제 사진도 보셨지만 그런 단청이 벗겨지거나 그러나 양 비둘기에게 화엄사는 사실상 더 없는 피난처이자 보금자리입니다. 때문에 양 비둘기와의 공존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따뜻한 부처님 품 안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칠 게 아니라 품으면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에 화엄사에 얘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어떤 대체 서식지가 만들어지면 이 화엄사도 빛이 나고 양비둘기도 또한 거기서 좋은 서식지에 살면서 구례군이나 전남도 문화재청하고 협조가 된다면 대체 서식지 마련해서 이거 쫓겨낼 수는 없잖아요. 사찰 측은 양 비둘기와 공존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쫓을 것인가? 공존을 할 것인가? 그럼 낭비들기가 얼마나 해를 주느냐도 연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낭비들기의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롭게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저는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천연기념물까지 지정을 국내 유일한 양 비둘기 서식처인 구례 화엄사 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찰과 양 비둘기와의 공존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관계자와 도시건축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 전시축제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내일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립니다. 특히 비엔날레 주제관에서는 해인사 8만 대장경의 건축학적 가치를 조명하는 네덜란드 유명 사진작가 바스 프린센의 작품도 공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배재수 기자가 2019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 현장을 미리 다녀왔습니다. 재작년 공유도시를 주제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린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국내외 관람객 46만여 명을 불러 모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세계 90개 도시 200개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전시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미주, 유럽은 당연하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글로벌 플랫폼이 됐고요. 주제는 집합도시, 도시는 시민의 것이라는 화두를 각종 도시 문제에 적용해 민, 관, 학이 함께 풀어가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리고 도시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커다란 장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엔날레는 크게 주제전과 도시전으로 나뉘어 옛 한양도성의 동쪽 끝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서쪽 끝인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 이르는 서울 도심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특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주제전에서는 네덜란드 유명 사진작가 바스 프린센의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8만 대장경이 1000년 넘게 보존됐던 경남 합천 해인사의 뛰어난 자연통풍 시스템에 주목하고 불교 건축의 현대적 적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제전에서는 이 밖에도 세계 각국의 건축 전문가 43개 팀이 집합도시를 주제로 연구한 결과물과 현재 도시 구성을 재해석한 프로젝트 전시들이 선을 보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서 펼쳐지는 도시전에서는 세계 90개 도시들이 겪는 문제와 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폭넓게 소개됩니다. 미국 도시 버팔로 출신의 한 작가는 이처럼 놀이기구인 정글짐에 착안해서 놀이 공간을 도시의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 네트워크로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비엔날레에서는 세계 43개 대학의 집합도시 연구 결과물과 북한 평양의 일상을 보여주는 전시회, 어린이 건축학교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도 함께 운영됩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세계 지붕으로 불리는 티베트 지역의 불교 문화를 짚어보는 현장 기획보도, 티베트 사찰을 가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인데요. 중국의 티베트 개혁 개방 60주년을 맞은 올해 이제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는 물론 외교와 민간 분야 등으로 교류가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중국 내 티베트 문화와 1600년의 양국 불교 교류의 역사를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아시아 진흥과 세계 평화 구축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은 중국 불교협회를 방문해 양국 불교교류의 오랜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된 불교는 종교를 넘어 동북아 문화교류의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조박초 불교협회장, 님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기간 동안 더욱더 그 의정이 돈독해지고 유대가 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중 1600년 불교 인연은 이제 외교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를 방문한 대표단에게 티베트 지역 등을 담당하고 있는 섭외안정국 왕리신 부국장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대한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티베트 지역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생태보호구역 지정 등 다방면의 정책들이 지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왕 부국장은 이 같은 상호 이해 속에 더욱 확대된 한중 교류를 희망했습니다. 我们也愿与韩方一道，共同努力推进两国这个经贸、人文、政治、经贸、人文、科技的各领域的交流合作。 방중 기간에 만난 중국 정부 당국자들은 공통적으로 한중 교류는 한자 문화권과 불교라는 종교와 문화적 동질감 속에서 이제 아시아 진흥과 평화 정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年的时候，我们中国的这个国家主席习近平访问韩国。2017年的时候，文在寅总统访华。当时呢，两国的领导人就相约说，我们两国应该成为共同发展的一个伙伴，致力于和平、地区和平的一个伙伴，协力振兴亚洲的一个伙伴和促进世界繁荣的伙伴。 중국 정부는 한국불교 언론사 대표단에게 티베트 사찰을 소개하는 동시에 중국 통치 이후 변화된 티베트의 정치 경제적 발전상도 적극 알렸습니다. 티베트 독립 등은 중국 내부 문제면서도 국제적 관심이 높기에 한국 불교계의 이해와 협조를 직간접적으로 거듭 요청한 셈입니다. 대표단이 중국 현지에서 만난 차오락회는 지난해 의정부역 광장에 안중근 의사 동상을 세우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민간 외교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있어 달라라마 문제는 국내에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핵심 과제 중 하나이기에 한중 관계에 있어 불교는 이제 양국 외교에 있어서도 공통 분모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순서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3세 이상 청소년의 30%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직업인데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탐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 산하 진로정보 교육 제공기관이자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자버월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자버월드 노경란 이사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버월드 하면은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기관인지. 예, 자버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와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진로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을 이해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는 방식이 체험을 통해서 해서요. 공부처럼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아니라 즐겁게 하다 보면 직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국가기관에서 직업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진로를 고민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지금까지는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본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공부만 잘한다고 내가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맞고 본인이 할 수 있고 본인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능력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더 요구되는 능력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역량을 키워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고요. 그래서 진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학습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국자벌드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해 있죠. 예. 그 자벌드 체험관, 직업체험장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4가지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우선 본인을 알고 그리고 직업 세계를 알아야 그래야 자신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잘 설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진로 설계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고요. 직업 세계를 알기 위해서는 또 체험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 체험 공간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관, 또 청소년 체험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또 다양한 직업을 전시의 공간으로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은 직업 세계관 이렇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한국자벌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어린이 체험관과 청소년 체험관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어린이 체험관에서는 한 54개 정도,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70여 개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고요. 직업 세계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직업의 전시의 형태로 제공되는 곳에서는 800여 종의 직업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청년 여성 고용 관련 연구를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청년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 직업 훈련과 관련해서 자벌드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네, 자벌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고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기 중심인 거고요. 물론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라던가 직업에 임하는 자세라던가 이런 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저희가 컨텐츠 상에서는 훌륭한 직업인으로서 클 수 있는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개인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벌드 이사장으로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콘텐츠는 뭔가요? 모든 콘텐츠가 다 중요하고 역점을 두고 싶은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미래 불투명성이 굉장히 심화되거든요. 이런 거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자벌드에서 준비했는데요. 뜻밖의 진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물론 자벌드에 내방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제공받으실 수 있지만 찾아가는 서비스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4차 산업혁명이 이 시대의 이제 화두인데요. 자벌드가 지향해야 될 비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벌드에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비저닝 할 것인가,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4대 중점 산업을 지금 지정을 하고 그 4대 중점 산업은 ICT, 금융, 컨텐츠,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중점된 이제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고요. 이미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와 함께 바이오 헬스 분야의 컨텐츠를 미래지향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2021년까지 임기를 보내게 되시는데요.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직업 컨텐츠력을 강화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체험 컨텐츠 자체의 다문화 감수성, 장애 감수성을 높여서
누구나 체험에 장벽 없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 경쟁력 강화는 지역사회와 호흡하고 싶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컨텐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직업 컨텐츠가 하나의 표준이 되고 모델이 돼서 다른 많은 직업 체험 시설 아니면 기관들에게 저희의 컨텐츠력이 또는 컨텐츠를 유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가 이제 표준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허브로서의 기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청소년들의 직업 설계,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14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된 한국의 서원 9곳을 통합 보존 활용해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어제 오후 한국의 집에서 한국의 서원 등재 기념식을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재 인정서를 전달하고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할 서원 중장기 보존, 관리, 활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그룹 방탄소년단과 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의 대중문화 팬투표 시상식인 2019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 세계부문 후보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미 연예 매체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는 영화, TV, 음악, 소셜미디어 등 총 43개 부문에 걸쳐 팬투표로 한 해 가장 빼어난 활약을 펼친 스타를 뽑는 이 시상식에서 2019년의 그룹 등 3개 부문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박물관 미술관이 추석 연휴 동안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엽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농악과 강강술래, 처용무, 가곡, 강릉단오제 등 다양한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서울 광장시장에서는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종로 노인복지관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초청해 차례 음식과 선물을 나눠드린 겁니다. 여기에는 마사회가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한 온누리 상품권이 한몫을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면서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한 푸근한 한가위 나들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9월 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